네, 안녕하세요. 권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전세 자금 대출이 뭐 집값을 올렸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총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야 집값이 오르지 무슨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냐 이런 제가 반박을 살짝 해드렸는데 좀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미국에 전세가 없냐? 왜 없냐? 전세 대출, 전세 제도가 왜 없냐? 필요가 없어요. 왜? 대출을 잘해주니까. 미국은 다주택자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줄 이유가 없죠. 전세 제도가 박정희 때 생겼는데 대출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모르고 이런 화폐 경제학, 통화량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사 보세요. 집값 상승의 원흉 전세 제도다. 인센티브 줄여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느슨한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 원인이었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제가 반박을 해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세 대출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집을 사거나 월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사거나 월세 가는 사람은 대출 안 받습니까? 대출 없이 집 사고 대출 없이 월세 갈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핀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작년 4분기까지 기준으로 1886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가계비 1886조다. 이게 비율로 보면은 주담대가 1064조고 신용대출 또는 기타 대출이 704조인데 한 6대4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2월달 기사까지 보면 11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세 포함된 거라서 그러면 전세 대출은 규모가 어떻게 되냐? 24년 1월 기준 5대 은행 기준으로는 120조래요. 그러니까 130조에서 이제 10조가 줄었거든요. 근데 22년 20개 은행 기준으로 보면 170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현재는 얼마였냐고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500조 전의 전쟁, 주담대 전세대출 온라인 갈아탄다. 요 기사에 전세대출이 200조 규모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모는 이런 통계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무슨 200조면 뭐 거의 8대 2 수준이에요. 근데 아니 2명이 예를 들면 10명 중에 2명이 10개 집값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제도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도요 집값을 올리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 전세는요 물가거든요. 전세는 수요 공급 이론으로 물가기 때문에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전세 대출은 누구한테 이득이냐면 서민들한테 이득이에요. 서민들이 주거 환경을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냥 좋은 제도예요. 근데 무슨 이런 데다가 자꾸 전세 대출,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누가 피는지 모르겠어요. 좌파가 피는지 우파가 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피면은 죽는 건 서민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죽는지. 자, 전세 대출 안 받으면 담보 대출 받아요. 이거 기사 보세요. 전세 대출 받을 바엔 차라리 매매하겠다. 전세 대출 11조가 주고 주담대가 16조가 늘었대요. 이 기사가 정확히 보여주지 않아요? 이런 기사를 보고도 지금 그런 주장을 피고 싶나? 전세 대출이 뭐 집값의 원흉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전세 대출 대상자가 무주택자고 2주택자예요. 근데 1주택자면서 전세 사는 사람 3%밖에 안 된다고. 이 3%가 그럼 집값을 다 올리냐고. 말이 안 되죠. 대부분은 무주택자예요. 45% 중에 3% 빼고 42%가 무주택자입니다. 이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 대상자예요. 그러면 전세대출 수요 어디로 가겠어요? 전세대출 안 해주면 주담대 수요로 간다고. 이 기사처럼.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줄고 주담대가 느는 거라고. 전세대출을 안 받으면 몰라요. 안 받으면 대출 아예 안 받아. 주담대도 안 받고 전세대출도 아직 안 받아가지고 그냥 집을 사. 그러면 또 모르겠어. 그럼 그런 사람 얼마나 있어요? 다들 뭐 현금으로 막 10억씩 있나? 그냥 대출 수요가 이동한 거다. 수요의 이동입니다. 수요의 이동. 전세 대출 수요가 그냥 주담대 수요로 가는 거예요.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총량이 변해야 된다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으면요 오히려 대출 총량이 늘어나요. 이렇게 11조가 줄었는데 16조가 늘었다니까. 그러면 얼마가 든 거예요? 5조가 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는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 무주택자가 45%인데 전세 못 받게 하면 매매든 월세든 갈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매매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니까. 월세로 가면 신용대출 받는다고. 신용대출 말고 다른 걸로 받겠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무슨 전세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눠져요. 어차피 바뀐다고. 이 수요가 여기로 가는 거라고 그냥.
근데 뭔 헛소리냐고 다들. 자,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야 집값이 오른다니까? 이 밀턴 프리드먼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가격 상승한다. 이 화폐 경제학을 이 케인즈 학파 아주 깨부시려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 경제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자, 물은 곧 통화량이다. 대출.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자, 물의 수위가 내려간다. 통화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한다. 요게 요 화폐 경제학 논리예요. 화폐 이론. 화폐는 돈이 아니다. 그냥 화폐적인 현상이다. 마치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왜?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게 물의 수위입니다. 물의 수위, 통화량이. 자, 통화량 줄이려면 그냥 은행 다 없애면 돼요. 네, 은행 다 없애면 이 통화량 안 늘어납니다. 은행 때문에 그래요. 은행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 쏟으시면 안 됩니다. 집값 상승 원흉이 전세제도래. 인센티브를 줄여서 의존도 낮춰야 된대요. 전세대출 4년새에 37조 원이 늘어나서 갭투자 도구로 집값 상승을 이끈대. 아니, 전세 주면 갭투자고 월세 받으면 갭투자 아니에요? 이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느슨한 전세대출, 집값 상승 전세 사기 원인이다. 이 유튜브도 그렇고, 전세 천주고 전세 사기 나라가 된 이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원정 갭 투자를 부추긴다, 정부가. 밀턴 프리드먼의 화폐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쓰고 유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경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월세가 아직도 싸요. 왜 월세 매물이 없냐, 지금? 왜 월세가 비싸냐?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자, 이 임차인, 무주택자 45%나 되는 임차인이 월세집을 구해요. 지금 월세가, 매매가 3억이면 5천에 한 120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월세 주는 사람 누구예요? 임대인 아니에요? 임대인이 주택 매매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줘야 되는데 막고 있다고, 은행하고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30% 해준다니까. 30%로 누가 월세를 주냐고. 안 하지, 아예.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더 많은 거예요. 대출이 안 나와서 월세 놓을 수가 없다니까? 은행에서 매매 대출 안 해줘가지고, 담보 대출 안 해준다고, 다주택자한테. 근데 어떻게 월세 두냐고. 자, 월세집은요, 이거 상가랑 똑같이 봐야 돼요, 상가랑. 왜? 상가는요, 70에서 80% 대출해줍니다. 월세 받으니까. 월세 받아서 이 담보대출 이자 내고 하면 되잖아요. 소득 있고. 대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월세를 도냐고, 이 바보들아. 이 임차인들아. 너네들이 정부한테 요구 좀 하렴. 월세 공급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왜? 월세 매물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 다주택자가 월세를 놓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 다 현금으로 월세 주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런 사람이 있긴 하냐? 나 본 적이 없다. 건물 사고, 상가 살 때 올 현금으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부자들 빼고. 자, 전세 대출을 없앤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 수밖에 없지. 전세 대출 안 받으니까, 그럼 이 돈이 200조가 남을 거 아니에요? 200조 남는 거 어디로 가겠어요? 매매 대출로 가겠지. 7, 80% 대출해주겠지. 전세 대출도 80%까지 대출해주는데, 7, 80% 대출해주는데, 이 돈 고스란히 임대인이 받는다니까? 임대인이 받아서 월세 나. 그럼 어떻게 되냐? 엄청 까다롭게 받을 거예요. 월세를 잘 낼 수 있는지 엄청 직업이랑 엄청 까다롭게 볼 겁니다. 이 세입자 반대로 세금 체납 여부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월세값도요, 엄청나게 치솟아 폭등합니다. 왜? 수익률 때문에. 수익률이 안 맞아요. 이 120조 가지고는 수익률이 안 맞는다고. 설명드릴게요. 전세 대출 없앤다? 월세 폭등합니다. 자,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제가 가져왔어요. 전세에서 월세로 줄 때. 자, 전세금이 예를 들면 3억이에요. 자, 최우선 변제금이 서울 기준으로 5천입니다. 그럼 5천 빼고 얼마 남아요? 2억 5천 남죠? 거기다가 월 전월세 전환율 보세요. 월 차임 전환율 플러스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라고. 지금 월 차임 전환율 얼마냐? 6%라고. 6% 돌파했다고.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9%예요. 9.5%입니다. 9.5%. 제가 8.5%로 넣었어요. 그럼 얼마 나오냐? 187만 원 나옵니다. 187만 원. 이게 시세라고, 월세. 이게 지금의 월세 시세라고. 이 임차인들아. 자, 월세 수익률은 3%에서 5%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럼 월세값 나와요. 그럼 거기다가 주택 매매대출 금리가 지금은 안 해주지만 해준다는 가정하에 4.5% 잡았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매매대출 80% 대출 해준다는 가정하에 3억 2천. 그럼 여기서 얼마 비어요? 8천만 원 비죠? 8천만 원 비는 거 보증금 5천만 원 받으면요 내 돈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3억 2천 대출 받으면 4.5% 이자 얼마냐? 월 120 나옵니다. 120. 그럼 120 받아가지고 120 월세 메꾸면 남는 게 없잖아요. 임대인은. 그러니까 120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월세 임대 수익률이 3%에서 5%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 3억이면요 월 180에서 200까지 간다니까? 전세 3억짜리면? 그러면 임대인 수익률이 60에서 80만 원 남아요. 근데 여기서 세금 나가죠. 수리비 나가죠. 한 50만 원 이하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폭등하죠. 아니 무슨 임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선 사업가냐고. 자기 이득 생각 안 하고 월세 넣는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지. 임대 사업도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6%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한번. 자, 월세 임차인 까다롭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입자 야반도주. 청소하면 주거 침입죄, 집주인의 고소. 야반도주 했답니다. 자, 강제 집행하려는데 갑자기 월세 낸 세입자. 명도소송 패소해도 버티는 세입자. 불이익 커진다. 쓰레기집 만들고 사라진 여자. 청소업체마저 거부. 월세를 안 내면요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 법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까다롭게 받을 수밖에 없어.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까다롭게 받고. 아마 월세 구하는 게 세상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이게 현실이다. 이 현실을 좀 알아라. 자, 전세대출은 다주택자 규제, 월세값 방어 최고의 정책이라고. 이 박상호 국토부 장관이 한 말 보세요. 전세는 은행에 주는 월세래요. 전세 70-80%가 은행 대출이래. 아니 그러니까 전세대출 70-80% 전세로 대출해주는데 이거 안 하면 매매대출로 풀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럼 70-80% 대출해준다니까? 이게 미국이라니까? 수요 공급 이론 몰라요? 수요 공급 이론? 자,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가고 있어요. 그럼 월세 수요가 몰리니까 월세값 오른다고. 반대로 가볼까? 금리가 낮다? 그럼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올 겁니다. 그럼 전세 수요가 몰리니까 전세값 상승하겠지. 전세 월세가 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에 따라서 이 전세대출이 월세 강력을 방어하고 있음을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반지하도 70만원 껑충 뛴 대학가 월세만 100만원 서우남 서울 오피스텔이요. 서울 오피스텔남 스쳐가는 월급.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겁니다. 정부에서 정책 안 내놓으면. 왜? 아까 말했죠. 월세 공급이 없다니까? 다주택자가 월세를 주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줄 수 없다고.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자, 미국이 전세제도, 전세대출 없는 이유. 대출이 잘 나오는데 전세를 왜 주냐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국만큼 심한 나라 거의 없다. LTV 규제, 일본에선 80%, 90%, 미국은 80%다. 취득세, 종부세 없는 미국 부동산 쇼핑 행렬. 한국은 20건씩 문의. 미국에선 다주택자 주택수 상관없이 빌려준다. 대출이 잘 되는데 왜 전세를 주냐고. 임대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임대인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하니까 월세를 못 주는 거라고. 자, 부동산은 모든 게 갭투자입니다. 전세값이 껑충 뛰니까 꿈투자는 갭투자래요. 아니 바보들 아니에요? 전세 주면 갭투자고 대출 70% 80% 받아서 월세 주면 갭투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괴상한 논리야. 전세를 3억짜리 전세를요, 집을 전세 2억 7천 주고 실투자금 3천만 원 들어가면 갭투자고, 대출 2억 2천 받아가지고 보증금 5천 받아서 내투자금 3천만 원 들어가면 갭투자가 아니래요. 똑같이 실투자금 똑같이 3천만 원 들어가는 거 똑같거든요. 매매 3억짜리 집의 전세를 받든 대출 받아서 월세 주든 똑같다고 바보들아. 근데 무슨 전세만 주면 갭투자래. 헛소리 하지 마 이것들아. 전세를 주든 대출 받아 월세 주든 어차피 똑같은 갭투자라고. 이런 기초도 경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평생 노예로 살아라. 그런 겁니다. 임대인들 때려 잡아봤자 고달픈 건 세입자지.
임대인 뭐 파산하면 말 파산하지 뭐. 임대인들 욕할 바에는 니네들의 그런 한심한 처지를 미리 생각을 해봐라. 임대인들이 없어지면 네 월세 집 구할 수 있겠니? 도대체 임대인 없으면 월세 어떻게 구할 건데? 전세는 어떻게 구할 건데? 전세 대출은 최고의 방어책이다. 알겠니? 이거 보세요. 월세값 방어하고 다주택자 규제하는데 최고의 방어라고. 없애면은 임대인 더 좋다고. 임차인이 을이에요, 을. 평생 을입니다, 평생 을. 그러니까 집을 사세요. 집값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집을 사세요. 그렇게 억울하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